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오늘은 가속도를 정성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일의 진행에 따라서 점점 더해지는 속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가속도를 정의를 해보면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항상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정의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시간 동안이라는 기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이라는 비교되는 양,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를 바탕으로 식을 구성을 할 때 요 기준이 되는 물리량은 분모로 가야 되고요. 비교 당하는 양은 분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가속도의 식은 A라고 표시를 하고요. acceleration에서 A를 따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에 시간이 이렇게 와야 되고요. 비교되는 양인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V라고 이렇게 되고 앞에 델타를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델타의 의미를 좀 보면요. 이거는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얘는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변화량. 근데 변화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나중값 빼기 처음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V라고 쓰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 V 나중을 V final이라고 하고요. V 처음을 V initial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V final 마이너스 V initial, 요게 델타 V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이런 식으로 T분의 V final 마이너스 V initia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으니까 반드시 단위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될 거고요. 시간의 단위는 마찬가지로 세컨드가 될 거니까 합리적으로 단위를 정리해 보면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컨드인데 얘는 번분수 꼴이기 때문에 요걸 풀어서 쓰면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무언가 연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속도의 정의식에서요, 그냥 V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력이 되기 때문에 V 벡터, 이렇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속도,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벡터 물리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스칼라 물리량이 아니고 방향까지 중요한 벡터 물리량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학원에서는 가속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조금 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값이 변하는 건 대학교 과정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운동이 있는데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라는 거는 벡터량이잖아요. 얘는 벡터 물리량이에요. 벡터량이면은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물리량을 정의를 하는데 속도가 일정하려면은 속도의 크기인 속력도 일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해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는 방향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은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은 직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이제 어떤 운동이냐면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직진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상황은 무엇이냐? 속도가 변하는 상황은 이제 크기가 바뀌어도 되고 방향도 바뀌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상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 게 크기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경우, 또는 그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첫 번째,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겠죠. 방향은 일정한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그런 상황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빗면이 있고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요, 빗면을 내려가면 이제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빗면 아랫방향으로서 일정하죠. 이런 경우를 이제 1번인 속도의 크기만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빗면과 같은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 쥐불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요, 여기 뭐 물체를 이렇게 실에다가 매달아 놓고요, 질량이 m인 물체를 일정한 빠르기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일정한 빠르기라고 해서 이 빠르기가 그거거든요. 이제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요, 속력, 즉 스피드가 일정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얘가 이제 원운동을 할 때마다 어떻나요? 방향이 이렇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향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일정한데요, 방향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뒤에 등속력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속력은 동일한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가속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 같은 경우,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상황은 우리의 일반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하려면 방향도 바뀌고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가속 페달도 밟았다가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운동은 속도의 크기랑 방향 모두가 변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속도의 정성적인 의미를 이제 배워봤고요. 물리학원에서는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 대한 예시적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다루는 게 일단 정성적으로 다루고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가 변하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초점 질문입니다. 가속도는 왜 계산할까? 그냥 속력 속도만 가지고 이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왜 가속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속도의 크기와 방향 모두 변하는 상황의 예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일치하는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인데요, 일정하게 속력이 이제 유지가 되다가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일치하는지, 여기에 대한 오해를 깨셔야 물리학원을 이제 첫 번째 고비를 넘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속도의 정성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